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Beautiful European Wilderness, 아름다운 유럽의 대자연으로 불리는 카르파티안 산맥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카르파티안 산맥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카르파티아는 중부 유럽의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부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에 이르는 1500km 길이로 뻗어있는 산맥입니다. 카르파티안 산맥 일대는 원시의 대전과 함께 중세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계승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유 샤만 스타일의 컬트와 신비주의적 민속 문화도 다양한 곳입니다. 여기에다 중부 유럽은 물론 슬라브계 특유의 민속 문화 전통의 뿌리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령 인걸이란 표현처럼 카르파티안 산맥에서는 기인도 나타납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다리지 않을 때 호련히 등장합니다. 카르파티안 산맥을 연고로 하는 주술사 내지 예언가, 선지자를 슬라브어로는 몰파르라고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어로는 후출, 폴란드어로는 바르두르나, 윈드 위스퍼러라고도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주술사가 여성이 다소 많은 게 특징입니다. 카르파티안 산맥 일원의 샤머니즘과 오컬트 컬처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예언한 몰파르도 있었습니다. 1930년생으로 2011년에 살해된 미하일로 네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은 미하일로 네차이지만 세간에서는 그를 몰파르 네차이라고 부릅니다. 화면은 몰파르 네차이가 카르파티아의 민속악기 드림바를 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악기는 엑소시스트의 도구로 슬라브 무속에서 영혼을 불러내거나 하는 의식을 할 때 사용됩니다. 그는 사망하기 직전 세계 지도에서 우크라이나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하일로 네차이는 우크라이나가 세계 지도에 없을 것이며 민족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하일로 네차이의 출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1930년에 태어나 우만의 연대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에서 소련군에 2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폴란드와 싸운 코사크 군인 다닐로 네차이의 후손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로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몰파르 네차이는 8살 때 피 흘리는 증상을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능력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살면서 여러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마이단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벌어진 유혈 사태와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몰파르 네차이는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0년 2월 25일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그의 사망을 예언했습니다. 야누코비치의 취임식 날 오늘 키예프에서는 왕이 된 사람이 있지만 3년 뒤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야누코비치는 아직 살아있으니 예언이 틀렸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는 정확히 취임 3년 뒤 마이단 폭동으로 권력을 잃어 정치적으로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예언은 늘 영험해 마이단 광장의 통치자나 네오나치를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몰파르 네차이는 2011년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괴한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용된 킬러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평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치유와 예언의 능력이 있어 질병을 치료해주거나 인생 상담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9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갈등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부추겨 전쟁이 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몰파르는 우크라이나에 피해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예프 마이단 폭동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 업보로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카르파티아의 선지자 몰파르는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른 나라로 흩어진 뒤에야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문명으로서 우크라이나는 전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장차 중부와 동남부는 러시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지도는 참고용입니다. 몰파르에 따르면 가운데 축소된 우크라이나 영토도 러시아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랜스카르파티안 우크라이나는 머저, 즉 헝가리, 그리고 체크로 갈 것이며 갈리시아는 폴란드, 부코비나는 루마니아에 귀속될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몰파르는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다시 태어나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의 뿌리를 망각하고 갖은 악업을 쌓은 우크라이나는 결국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오랫동안 썩은 내를 풍기며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몰파르 네차는 우크라이나 민족이 북미 대륙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가 무너지고 대신 많은 주들이 부각될 것이라면서 캐나다 토론토는 새로운 우크라이나인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가 형태는 아니고 전 세계를 오랫동안 떠돌았던 유대인처럼 디아스포라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옛날에 존재했었던 나라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타이완을 같은 선상에 놓고 나토를 아시아로 확장하려 하자 중공이 이를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은 타이완은 중공 내부 사안으로 우크라이나에 가져다 붙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타이베이와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카말라 해리스의 발언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러한 시도는 헛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가 분리주의 움직임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왜 베이징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꺼리냐는 AFP 기자의 질문에 대해 왕원빈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는 본질부터 다르니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원빈은 또 미국이 8월 초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을 강행해 중공의 주권과 영토 완전을 침해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Rules Based World Order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킨다고 했으면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룰을 얘기하려면 스스로가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서구 미디어들이 러중 양국 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계속 떠드는 속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굉장히 치밀한 나라입니다. 중공은 러시아와 함께 며칠 전 알래스카 베링해에서 연합해군 순시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중공의 055급 구축함과 호위함, 그리고 러시아의 해군 함정이 미국 알래스카 코앞인 베링해에서 알류시안 열도를 휘저었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잃어버린 고토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공 해군으로서도 이 해역이 세력 투사의 장기 목표입니다. 미국은 러중 함대가 출몰하자 코스트가드 소속 함정을 출동시켜 감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동맹은 아니지만 국제 질서가 격변하면서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러중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중공을 혐오한다고 해서 wishful thinking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가지 팩트나 신문 기사를 보고 판단하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각도로 모든 면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바른 분석이고 뭐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 신문 읽어주는 것은 정세 분석이 아닙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